한 주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지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 주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설문조사 시작 소식입니다.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찬반을 묻는 이 공론화 설문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광주의 대표적인 뜨거운 이슈죠. 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묻는 공론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 10일부터 1차 전화 설문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는 26일까지 또 시민참여단을 선정을 하고 네. 이후 다음 한 달 후 그러니까 11월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합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제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이용섭 시장이 말씀하신 그 찬바람이 불기 전인 11월 10일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시에 진행이 됐던 이 시민 수기 과정과 비슷한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일단 지금 시작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2,500여 명의 표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오는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물론 23일 이전에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이제 그저 중단이 되겠죠. 네. 일단 대상은 광주 시민으로서 만 19세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되는데요. 유무선 전화로 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 네.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떤 구의 몇 세냐 이런 것들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고요. 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찬성하느냐, 또 반대하느냐, 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이런 세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요. 네. 이들 중에서 이제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하는데요. 250명 규모의 여기에 참여할 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방안으로 해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민 참여단의 합숙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된 시민 참여단 그러니까 약 250명 규모가 되는데요. 네. 이들이 이제 11월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합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 토론회도 있고요. 네. 또 분임 토론회 등을 거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주최 측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즉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차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사실상의 최종 권고안을 마련을 하게 되는 이제 밑바탕이 되는데요. 네. 사실상 여기에서 결론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장외 열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벌써부터 곳곳에서 이 현수막을 내걸고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쟁점인 만큼 굉장히 찬반, 찬성, 반대 양측의 주장이 좀 뜨겁습니다. 네. 뭐 도시철도 공사랄지 뭐 건설협회, 그 광주시회 등은 이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현수막을 쭉 거리에 내걸고 이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는데 찬성 측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광주 어디든 30분이면 도착한다. 네. 또 하루 최대 43만 명을 수송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찬성 측의 주장이고 네. 반대 측 주민들 입장에서는 달랑 두 칸에 2조 600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도 도시철도 1호선도 적자가 많은데 네. 2호선 적자가 더 추가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랫동안 끌었던 한 15년 이상 끌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네. 11월 10일 무렵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만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다소의 후유증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시민 합의에 의한 결론을 냈다라는 이 점에서 민주인권도시 광주에 또 한 걸음 성장된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무등산 원효사 지구 이전 사업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무등산 원효사 그 집단시설 지역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있는데 이 지역이 사실 노후화됐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까지 광주 인근 그 충효동 일대로 옮기는 이런 사업인데요. 네. 사실 이전에도 꾸준히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전을 해서 무등산 생태시설의 뭐 홍보관이랄지 청소년 수련시설 또 문화체험시설 등 이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광주시의 보관이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광주시 내에서도 도시공원과와 또 도시계획과 또 공원 녹지과와 도시계획과네요. 이 부서 간에서도 이제 이견이 있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네.
쉽게 얘기를 해서 환경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는 입장과 또 이전을 해서 관광 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 맞서서 진척이 못했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건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나요? 네,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요. 최근에 이제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이제 주관을 한 회의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이 이견을 벌였던 두 부서 간에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근거로 해서 상가와 체험 시설 또 공연장 등의 시설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에 인근 광주호와 담양 가사문화권의 그 자연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으로 이제 절충이 이루어져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되는 것은 좀 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상가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 같은 경우도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할까요? 네, 이제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요. 네. 일단 원효사 인근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상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인들의 상권을 이제 확보하는 것도 이제 시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길을 모으기 위한 콘텐츠의 필요성, 즉 많이 이제 조성이 돼 있으면 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콘텐츠 필요성이 좀 제기될 것이고요. 또 추가 시설도 이제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난개발과 자연훼손 문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게 최대의 난제인데요. 즉 그래서 광주시와 상인들 그 전문가들의 신중한 고민과 합리적인 결과가 지금 도출돼야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현명하면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소식입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의 이 지지도가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 한 평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죠. 리얼미터가 이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해서 최근 이제 9월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4.0%로 이제 장교육감이 약 10위를 그쳤는데요. 굉장히 지지도가 급락한 그런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던 교육감으로서는 이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또 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 여기 그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순으로 높았는데 네. 광주시 교육감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위국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전국 교육감들 중에 좀 지지도가 높은 분들 중 한 분이지 않으셨나요? 네, 줄곧 장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례적인데요. 네. 사실 장교육감 같은 경우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위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대부분 네. 그랬었고, 이제 7, 8월 들어서면서 이제 순위가 크게 내려가고 있었었는데, 네, 네.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7단계가 좀 내려간 것으로 이번에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이제 조사 기관이 또 별도로 수행한 게 있었거든요. 네. 이제 지지 확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지 확대 지수를 보면은 이제 115.8로 그 기준선이라고 있는 100보다는 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네네. 결국 이 두 가지 결과를 볼 때 장위궁 광주시 교육감의 같은 경우 지지층은 소폭이 늘어났지만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조금 좀 줄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늘어난 지지자들도 장교육감의 업무 수행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 광주 지역에 근래 들어서 교육 문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교육 네. 관련해서. 네. 대형 학내 이슈가 저는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모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었고요. 네. 또 남구의 모 여고에서는 또 성추행 파문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잇따른 그 기간제 교사의 제자 성관계 사건 등이 이제 주요 이슈로 이제 꼽혔었는데 네. 이런 이슈들은 사실 광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뉴스를 탈 만큼 큰 사건들이어서 아마 이 여파가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모든 책임을 교육감으로 이렇게 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여기서 좀 지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사건 발생 후에 광주시 교육청의 대응 방안이 좀 부실했다 이런 네. 내용들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장교육감이 사과 입장을 내면서 고개를 숙였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제 진정성이 좀 부족한 늦장 사과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아울러서 또 해당 학교의 또 이사장과의 친분설이랄지 뭐 기득권층의 그 부정한 권력 대물림 같이 그렇게 비춰지면서 네. 많은 시민들이 좀 자괴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좀 대응책이나 보완 대책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좀 더 촘촘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광주 모 여고의 그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랄 때도 최근 기간제 교사의 그 제자 성 문제 사건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경찰 수사만 좀 바라보는 듯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요령이 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최근에 이제 광주시 교육청이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요구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하다라는 네. 원칙을 내놓으면서 시민들과의 조금 좀 차이가 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기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지지도 하락에 대한 것인데요. 네. 이제 지지도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또 제주도 하락에 대한 조사는 뭐 네. 매월 2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인지 이제 내놓지는 않았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잇따른 선비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밝혔고요. 이 재발 방지 대책에는 이제 신고 채널을 좀 다양화하고 네. 또 적발 시 해당 교사는 이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하겠다. 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임기응변식이 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 그런 노력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네. 내용도 여론들이 좀 많습니다. 네. 결국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공평하고 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야 할 학교가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아마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방안이 좀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순위로 이 교육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광주 교육의 단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주시 교육청의 개선과 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